어제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요. 처음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정청래 탄핵 소추위원장이 이렇게 직접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줄 탄핵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 그런 말로 돌려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위헌적인 법들, 국익의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아주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이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려 거부권은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25차례 정도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 번씩 한 바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그리고 짧은 개혁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대표격인 두 사람이 아예 어제 직접 설전까지 벌였어요. 탄핵은 국회 권한이다. 계엄도 대통령 권한이다. 줄 탄핵, 줄 거부권은 이거 간첩법 위헌 일방적 통과한 거 아니냐? 루즈벨트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 건씩 행사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김진일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똑같이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 또 권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다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했던 건 헌법의 권한 내에서 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그것은 헌법 내에 있는 권한이지만 그 비상계엄을 하면서 군경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과정, 이것은 헌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저 두 사람이 한쪽은 소추인단에 한쪽은 피청구인 측에 앉아있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 것을 똑같은 헌법적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대통령께서 지금 착각을 여전히 본인이 12.3 비상계엄이 어떤 행위였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요. 이 비상계엄이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지금 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군 장성들이 중요 임무 내란에 대한 중요 임무 종사죄를 가지고 구속 기소되어서 재판에 넘어간 이런 상황이 되었고 본인은 왜 본인 역시도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 테두리 안에서의 권한으로 행사했다면 지금 저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이렇게 수백 건씩 행사했다. 아예 맞받아친 윤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어제 탄핵 심판 주요 장면이 하나 더 있죠. 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 의혹이었습니다. 2년 전 선관위 서버를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느낀 소감이 어떠했나요?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가 가능한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좀 놀랐으며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증인이 사무총장으로서 치른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있었나요? 저는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컨설팅 과정에서도 이 서버의 보안이 취약했다는 점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2대 국정 과정을 치르면서 다 개선을 했다고 하거든요. 일단 2년 전에 선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했다는 저 국정원 3차장 얘기도 뭔가 선관위 유령 선거인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실했다는 측면을 어제 탄핵 심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안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론상은 해킹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해킹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안 시스템이라는 것은 또는 해킹 능력이라는 것은 계속 진화하는 겁니다. 계속 보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따라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일부 변호인 대리인이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은 대법원 과정에서 논의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 부분을 떠나서 일단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총 그 선거인 명부에 접근할 수 있다, 해커가. 이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입증도 됐고요. 물론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투표 결과 값에 대해서 해커가 접근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이론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서버를 검증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이고, 예. 서버에 대해서는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따라서 서버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헌재에서는 기각을 했고요. 다만 이번에 서버 검증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이 일단 이게 당부당을 떠나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아마 털고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해킹 능력이 얼마나 발전할지도 모르는 거고, 또 다른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시각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언한 것도 안 되지만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해서 보안 시스템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저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선관위 시스템 보안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취지 얘기를 했고,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고, 여기 황교안 전 총리까지 이제 변호인단에 합류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김은식 교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대통령 측이야 탄핵은 탄핵은 부당하고 이렇게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얘기에 이제 국민의힘 일부 친윤 의원들도 가세하고 조기 대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 복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만약 있을지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겁니까?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괴담 수준의 이야기에 신앙처럼 빠져버리면요,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돼서 우리 당이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 대표를 이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죠? 저는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부정선거라는 괴담에 정말 목을 매달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 스탠스를 변침하는데, 급변침하는데 너무 많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라는 것은 대통령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괴담 수준으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기서 말하는 선관위가 해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CIA도 해킹될 가능성이 실제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이 된 적도 있어요. 잘 아시는 여러분 위키리스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줄리안 어산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표있는 민간 단체가 CIA 자료를 다 해킹해가지고 정부의 모든 비밀 자료를 다 폭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해킹에 취약하다고 하는,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성을 믿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해킹을 당했다는 근거, 해킹을 누군가가 요즘에는 중국에서 했다고 그러고 중국 공산당 요원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그게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는 것이지, 모든 기관의 시스템은 해킹 가능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만 놓고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그 부정선거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이 자신의 동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으니까 계엄령을 내려서 군대를 동원해서 선관위를 쳐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동의할 사람이 국민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 당이 정말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면 부정선거 망상만큼은 벗어나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전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영상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이게 뭐냐면요. 윤 대통령 측, 그러니까 저기 유튜브 영상 보면 국민변호인단 오피셜 공식 영상이라고 해서 내일 아마 2월 13일 오후 6시 저희 채널에서 바로 옆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통령 측이 이제 국민변호인단 관련 이렇게 공식 발대식 개념의 집회를 열 것 같습니다. 아예 이거는 윤 대통령 측이 이제 공개한 이 국민변호인단 얘기고요. 포스터도 있던데요. 내일 일정까지 공개한 포스터도 있던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장악했다는 영상도 있고, 윤기찬 부위원장님, 내일 이렇게 국민변호인단 출범식 한다. 제가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듯이 한 15만 명 정도가 있고 청년들이 좀 많다. 여기에 전환기시도 합류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탄핵 심리 마지막을 두고 이제 마지막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일 아마 그 헌법재판소 심판이 마무리되는 6시경에 청계광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을 했던 곳입니다. 뭐 그런 이제 중의적인 함의를 갖고 장소를 선택한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헌재 재판이 법률적 재판의 쟁점들도 많지만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또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적 그 사정들을 고려한다라는 것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배경적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알려드림에 있어서 저 국민변호인단이 또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취지로 아마 출범하는 걸로 보이고 어쨌든 여론적으로 보면 국민들께 민주당이 그동안의 독재적인 그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정의 마비 상황들을 알림으로써 여러 가지 여론을 좀 향상시키는 이런 취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6시로 예고됐고 뭐 윤 대통령 측이 석동현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모았던 뭐 전환기시도 여기 합류했고 국민변호인단 청계광장에서 어제 내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탄핵 변론길이 끝이 나면 저런 목소리를 내겠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얘기니까요. 그 영상 새롭게 공개된 제 영상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